여러분 혹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해 들기름 한 숟가락을 삼키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기름이 혈관에 좋다더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더라. 기억력이 떨어질 때 좋다더라.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을 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그 습관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몸이 바로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몇 달에 걸쳐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 수치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아침마다 입맛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음식도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들기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면 식탁에서 매우 훌륭한 지방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언제 먹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 차이가 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공복 들기름 습관이 위장과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둘째, 들기름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셋째, 시니어 세대의 혈관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조합 세 가지.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냉장고에 있는 들기름 병부터 다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강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는 시점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나서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 자다가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검사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식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들기름입니다. 왜냐하면 들기름 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안의 흐름이 너무 거칠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방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혈압과 혈액순환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들기름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건강 정보에는 항상 빠져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다는 말은 넘쳐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건강식만 먹는데 왜 속이 계속 불편할까요? 분명 몸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왜 더 피곤할까요? 들기름 먹은 뒤부터 자꾸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연결을 못 하십니다. 건강식인데 설마 문제겠어? 좋은 기름이라는데 내 몸이 적응 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드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름만 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이 넘어서면 소화기관 기능이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도 감소하고 간과 쓸개 기능도 천천히 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복에 기름을 바로 넣으면 위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주방에 갑자기 설거지거리만 산처럼 밀려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기름기 많은 그릇부터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천천히 소화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기름만 갑자기 들어오면 소화기관이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속쓰림과 메스꺼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9살 김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 새벽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고소한 맛이 좋아서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밥맛이 줄었습니다.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드셨습니다. 좋은 음식은 원래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 달 뒤 병원을 찾았을 때 위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제야 공복 기름 섭취 습관을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특히 들기름은 다른 식용유보다 산화가 빠른 편입니다. 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이 늙는 과정입니다. 공기와 빛과 열에 오래 노출되면 기름 성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몸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산화된 들기름을 모르고 드신다는 점입니다. 향이 조금 약해졌는데 그냥 먹고, 약간 쓴맛이 나는데 원래 그런 줄 알고, 싱크대 옆에 몇 달째 두고 드십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들기름은 아주 예민한 기름입니다. 특히 오메가3 비율이 높을수록 열과 빛에 약합니다. 그래서 보관이 핵심입니다. 냉장 보관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개봉 후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병 하나 사서 반년 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니어 건강 관점에서는 가장 피해야 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라리 작은 병을 구입해서 빨리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볶음용 기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물 볶을 때 처음부터 들기름을 넣습니다. 고소한 향이 올라오니까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되면 좋은 성분이 빠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 살짝 넣는 방식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시니어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오늘 핵심은 바로 조합입니다. 좋은 음식도 혼자보다 함께할 때 힘이 커집니다. 첫 번째 조합은 들기름과 호두입니다. 호두는 예전부터 뇌 건강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모양 때문만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불포화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들기름과 함께하면 지방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호두 2알 정도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들기름과 김입니다. 김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식사가 단조로워지면서 미네랄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기름을 살짝 바른 김과 따뜻한 밥, 아주 단순하지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조미김보다는 가능한 한간이 강하지 않은 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들기름과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시니어 식탁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음식입니다. 콩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성분들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은 뇌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이 편해야 몸 전체 컨디션도 안정됩니다. 청국장을 끓인 뒤 마지막에 들기름을 아주 소량 넣어 보십시오. 향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식감도 편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 하나로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냉장고 안 보관, 소용량 구매, 공복 섭취 중단, 식사와 함께 섭취, 과한 가열 피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몇 달 뒤 몸의 흐름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70세 박 여사님은 예전에는 들기름을 싱크대 옆에 두고 사용하셨습니다. 큰 병을 사서 오래 드셨고 공복에도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속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바꾸고 난 뒤 달라졌습니다. 작은 갈색 병에 담긴 제품을 냉장 보관하고 식사와 함께만 드시고 나물이나 두부에 조금씩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자 속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가 아니라 몸이 부담을 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건강은 몸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바꿔보십시오. 아침 공복 들기름 습관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냉장고 안 들기름 병 날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청국장에 마지막으로 들기름 몇 방울 넣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결국 몇 년 뒤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속이 계속 불편하다. 메스껍다. 소화가 안 된다. 몸이 무겁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식습관을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건강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들기름은 공복에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냉장 보관하고 오래된 기름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높은 열로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호두와 김과 청국장 같은 음식과 함께 활용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식탁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작은 방향 하나를 바꾸면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들기름 병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개봉한 날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는 이렇게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건강 습관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한 가지 음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걷기, 규칙적인 식사와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가야 몸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공복 섭취 대신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냉장 보관과 소용량 사용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몇 년 뒤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번을 남겨주십시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생각되시면 숫자 2번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